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이병군입니다. 자, 시장이 선물 옵션 동식 만기를 비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우리 증시가 또 한 번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은 양시장 모두 조금 급락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많이 빠졌는 그런 형국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정유화학, 조선이라고 불리는 정화조라고 불리는 이 종목군들에서 낙폭이 좀 심했고요. 자,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매도 쪽으로 잡아놓고 현물을 무자비하게 패대기 치면서 시장의 급락세는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선물 옵션 동시만기의 영향인지, 그리고 제일모직 상장의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의 급락세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파생상품에서의 어떤 흔들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점, 참 대한민국 증시가 아직은 체력적으로 약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가 아직은 건전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1분 정리한 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분 좀 짤막하게 정리된 거 보고 왔는데요. 이 중에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제일모직 청약 증거금이 25조, IPO 쪽에서는 거의 신기원에 가까운 그런 기록을 보였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자, 아무래도 제일모직 상장의 영향도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외국인이 한 7천억 원 투매에 1916선에서 마감이 되었다는 것. 자, 오늘 이런 외국인의 움직임, 그리고 제일모직의 상장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런 얘기 오늘 나오신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대상 멘토님과 최영동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영동 멘토님. 예. 참 장이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참 풀어나가야 되기는 풀어나가야 되겠는데, 예.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자, 오늘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올해 마지막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토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은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뭐 예상은 하고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낙폭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해외 쪽에 대한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 유가 급락 나왔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리스에 대한 이제 전국 불안이라든지 그와 더불어서 이제 유가 급락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겹치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
체력 자체가 워낙 좀 약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제 해외 변수, 대외 변수에 의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좌지우지되는 시장의 성격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 자체는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 크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모습들을 여실히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수급적 현상들을 좀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인도 좀 충격적이죠. 예, 거래소 쪽에서는 한 7천억 정도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선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자 상당히 선물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미 선반영돼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목요일 한 9천 계약 정도가 순매수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정 수준 일시적으로 이제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던 물량들이 다시 한번 좀 나가는 그런 이제 충격파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현 상황에서 우호적으로 그나마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약간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동안에 1990선에서의 차익성 매물들을 계속 내보냈던 기관 쪽 같은 경우가 드디어 이제 발동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에서 774억 정도, 보험 쪽에서 222억, 이제 투신 쪽에서 660억 정도 들어오면서 그런 대로 좀 시장 하방을 좀 지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10월달 중순서부터 발생됐었던 1990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발생된 단기적인 수재 자체를 어제와 오늘을 통해 가지고 다 하향 이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 이탈 속에서 냉란이라고 할 수 있는 1940선마저 오늘 갭으로 하락세를 이끌어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1900선이 지지라인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이제 예병균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모직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장점으로 작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으로 좀 작용을 하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스닥 그동안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난주 차트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단계적인 하락 추세를 지난주에 이제 게임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은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와는 달리 한 템포 정도 좀 늦은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하락 추세에 대한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셨어야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양시장 다 빠지다 보니까 하락 추세를 다시 회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양시장 뭐 좋게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와 더불어서 게임주들에 대한 그 윗골에서 이제 흔들리는 모습들 체킹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요,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상장 기업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섹터별로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일까지겠죠. 내일마저도 시장에 대한 안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은 조금 몸을 사리지만 다음 주서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바닥에 대한 확인 과정을 또 거칠 수 있는 지수대까지 내려오니까 뭐 이런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참 많이 흔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 얄밉기도 하고 조금만 올라온다 싶으면 어김없이 매도를 해서 우리 증시를 조금 또 수렁으로 빠뜨리기도 하고 참 얘들 참 얄밉기 그지없는데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네요, 그죠? 자, 손대상 멘토님, 네. 종목 장세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종목적으로 보면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자, 시장 어떻게 종목적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최근에 그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이 중국 상장주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해 지수가 3,000을 돌파한 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내에서도 역시 중국 관련주가 조정을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관련주 역시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안착을 했던 종목이 꽤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16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6개, 도합 22개의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도주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도주를 찾기에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냐면 결국 돈이 몰리는 쪽으로 같이 좀 엮여서 매매가 좀 이어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지만 그나마 좀 안정적인 매매를 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돈이 몰리는데 개인 돈이 몰리면 안 되겠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그런 업종으로서 매수가 이어져야지만 그나마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의 힘에 의해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조정의 이유가 3개 정도 나왔었죠. 첫 번째는 유가 하락, 두 번째는 뭐 그리스 디폴트, 그 다음에 FOMC 금리가 조기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유가 하락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고요. 두 번째 디폴트의 경우는 그 GDP를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사실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라는 게 지금 증권가의 시각에 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그 시각으로 솔직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조기금리 할 것이다, 할지 안 할지는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너무 겁을 먹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은 오늘 증권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차익 실현을 위한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제 반등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지금 일본에 총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5, 16일 날 FOMC 회의가 또 있는데, 결국은 FOMC 회의 이후까지는 좀 지켜보셔야지 그다음에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종목 장세는 시장이 좋던 안 좋던 종목 장세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던 기관과 외국인이 뭐 오늘 동반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는 종목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점 참조하셔가지고요. 시장 조정을 받아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다만 그 수가 적을 뿐인데 그런 종목 좀 잘 발굴하셔가지고요. 또 내일, 그 다음에 16일까지 좀 매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 또 저희가 투맨쇼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 또 방송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 대비 강한 종목군은 반드시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보면 어떤 지수나 대형주에 투자하기보다는 강한 섹터 쪽으로의 접근이 오히려 시장에서 조금 더 나은 측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좀 가장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장중에 보면 조금 덜 올렸습니다. 조금 들다가 드는 척 하니까 이제 많이들 달라붙었죠. 달라붙으니까 이제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니까 어김없이 외국인들이 매물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장 후반에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죠. 자, 이것은 아마 양 매수를 한 외국인들이 한쪽 방향에서의 큰 수익을 노리고 한 짓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는데요. 자, 대한민국 증시가 그만큼 매력이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매력이 없습니까, 최영근 멘토님? 이거 뭐 이만큼 매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김없이 그 선만 오면 빠뜨리고 또 그리고 급락세도 만들어내고. 예. 그리스 얘들은 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예, 그렇습니다. 뭐 게으른 나라라고 알고는 있지만 예. 뭐 한 번 도와줬으면 됐지 또 디폴트니 뭐니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참 그리스 때문에 그때 한때 우울했던 우리 증시가 또다시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좀 되살아나는데요. 예, 예. 자, 이거 그리스 디폴트 될까요?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오늘자 같은 경우 지금 내용들을 아마 시중에서 아마 이제 장중에 계속 참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좀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일단은 뭐 어제 간밤에 있었던 해외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뭐 루머 쪽으로 일단은 뭐 가닥은 잡혀 있는 상황들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정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증시를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이 불확실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단은 뭐 불확실성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내용들은 심한 변동성을 좀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이제 대외 변수에 상당히 좀 취약한 움직임들, 특히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뭐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신흥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는 시장인 만큼 실질적으로 한쪽에서의 이제 삐끗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가장 안전 투자처로 집행이 된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돈을 빼나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유가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이제 관련된 뉴스들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지금 60불, 70불 정도 선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산유국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리스뿐만 아니고 여타 이제 다른 국가들까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산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냥 루머로서 치우치기시기보다는 계속적인 진행 중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건이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우리나라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지만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이제 그리스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호재는 반영하지 않는 반면에 악재는 그대로 또 반영하는 그러한 이제 시장의 특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약세 시장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에 대한 내용들은 뭐 지금 당장에 제가 단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필히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손대상 멘토님은 그리스 디폴트는 안 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영동 멘토님도 역시 또 그리스 디폴트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리스를 한번 살렸어요, 그죠? 독일하고 슈퍼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어떤 합작품으로 살려놨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디폴트를 시킨다. 자, 그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런 우려는 좀 접어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유로존이 이대로 붕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한번 살펴보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의 상장 절차가 시작되면서 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우량 대형주의 입성으로 증시가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들은 없습니다. 다만 증시에서 삼성 SDS와 같이 작은 블랙홀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삼성 SDS가 상장된 후 기관과 외국인은 삼성그룹주를 2조 원어치 싹쓸이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점쳐볼 때 제일모직이 상장될 경우 큰손들의 매집이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코스피 200, MSCI 등 주요 지수에 포함되면 외국인의 매수세 역시 강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불을 뿜고 있는 제일모직. 과연 제일모직에 의한 제일모직을 위한 장세로 작은 블랙홀의 우려가 되풀이될까요? 잠시 후 투맨쇼 멘토들의 숨겨진 전략과 유망 관련주까지 전격 공개됩니다. 예, 제일모직의 공모주 청약 시장이 뜨겁습니다, 지금. 자, 이거를, 자, 이 제일모직의 공모주 청약 시장 때문에 그런지 시장도 출렁이고요. 자, 삼성이 한번 맛을 들인 것 같습니다. 삼성 SDS로 맛들이고 난 다음에 제일모직까지도 대박이 터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 있는데. 자, 일단은 뜨겁습니다. 최영동 멘토님. 근데 너무 소문이 많아요. 예. 너무 소문난 잔치라서 과연 이게 진짜 먹을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또 격언도 생각이 나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지 간에 뭐 오픈이 되게 되면은 뭐 시장에서 뭐 결정을 지어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그 이전에 대한 증시의 흐름들로 좀 보시게 되면은요. 삼성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호재일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게 되면은 여전히 좀 악재 요인으로 좀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수급 얘기들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들어올릴 만한 여유 자금이 상당히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제일모직이라는 하나의 큰 이제 거대한 기업이 이제 IPO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돈 되는 종목, 돈 되는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거대 기업이 상장을 통해 가지고 기타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세가 지금 유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매도가 매도를 불러버리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을 꼭 사야 되는데 자금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다른 종목,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형국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일단은 제일모직이 뭐 흥행을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제일모직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변화 요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1.4%의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일정 수준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모직이 담당을 했다. 하락폭에 대한 움직임들은 담당을 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이 끝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제일모직이 좀 상장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냥 시장에서 이제 상장이 되고 나면 아마 이런 식의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전이다 보니까 이제 제일모직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 핑계죠, 사실은. 이런 핑계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일모직이 상장되고 난 이후에, 자, 이제 모습들이 좀 궁금한데요. 자, 상장 전까지 과연 우리 지수, 그리고 상장 이후에 우리 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상장 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모직으로 인한 이슈는 끝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까지 청약이 끝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빠져나올 자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는데 뭐 한간에 뭐 기사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건물 팔아서 청약을 했다. 혹은 뭐 부모님 돈을 팔아서 청약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자, 어떻게 건 아니죠. 뭐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청약은 끝난 거죠. 195대 1로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제일모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원래 빠져나와야 될 돈이 아닌 게 빠져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매는 해야겠고 그리고 제일모직에 대한 이슈는 나오고 있고 시장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고평가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매도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뭐 지수 대비 고평가냐 혹은 실적 대비 고평가냐 자산 대비 고평가냐 이런 부분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뭐 고평가 매도를 시켜달라고 해봤자 어쨌든 증권사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든 뭐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자금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많이 없었는데요. 뭐 금융상품 쪽으로도 지금 문제가 계속 있는 거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파생 결합 상품 DLS 같은 경우 녹인이 되게 되면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가 하락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원금이라도 좀 지키려고 했던 자금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자금이 뭐 제일모직 쪽으로 좀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제일모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최근에 그 펀드 쪽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공모주 펀드가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상장이 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펀드 쪽에서 자금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제일모직을 매수하세요라는 사인을 좀 보냈지만 결론적으로는 상장일에 매도하세요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펀드 자금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쏟아져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제일모직이 흥행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격권은 10만 원을 돌파를 하는지의 여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FTSE에 일단은 거의 뭐 확정적으로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처음에 그 폭락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제일모직 10만 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10만 원이 돼야지만 일단은 뭐 시총이 4조 8천억 정도 돼갖고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나 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뭐 펀드 상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지수가 악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그 자금이 제일모직 상장과 함께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신발 끈이 풀렸는데
신발끈을 매다 보니까 거기가 무슨 오이밭이었다. 뭐 이런 그 격언 혹은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이런 그 속담에 이거 보면은요. 결국은 안전한 증시처를 좀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모직이라는 대기업의 IPO 이슈 때문에 뭐 그 펀드 자금이나 혹은 주가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슈는요,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장에 대한 대안주로서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졌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의 자금보다는 첫날 같은 경우는 펀드 자금, 즉 금융투자의 자금이 얼마나 빠져나온지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모직 상장 전과 상장 후 이런 흐름으로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일모직이 상장된다는 것.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자, 최근에 보면 삼성그룹주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를 필두로 해서 그러면 삼성 SDS 그리고 지금 제일모직까지. 자, 이들이 왜 갑자기 상장을 선택하게 된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이면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허망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막대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측면이라고 시장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증여세 납부하기 위해서 예. 상장을 선택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삼성 SDS도 상장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제일모직도 이제 상장을 하는데, 예. 자, 그들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거라면, 예. 제일모직 상장이 과연 예. 지속적인 제일모직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니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사실상. 예. 왜냐하면 상장되고 그들이 이익을 취했던 것을 팔아야 결국은 증여세를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있다고 달려드는 순간 예. 그냥 무성하게 하락만 맞이하는 것은 아닌지 예. 그걸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뭐 증여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결과물들은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삼성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 요인들 이거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세금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모직이 상장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일정 수준 어느 정도는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우리가 느끼셔야 되는 부분들은 증여세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선진화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순환출자 구조를 깨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LG그룹과 같은 형태의 순수 지주회사로서의 이제 변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가장 정점에 있는 제일모직을 상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아직까지 완성형이 아닙니다. 제일모직이 상장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앞서 이제 선진화된 이제 그룹사에 대한 움직임들을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일모직이라는 정점 회사를 일단은 직상장 시켜놓고요. 그 차후에 계열사들에 대한 일렬 종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점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패션 쪽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기 푸드 쪽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건설 쪽에 대한 움직임들, 그와 더불어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바이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일단은 상장을 하고 나서의 뭐 기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앞서 말씀하셨던 기업 구조에 대한 변화 요인들이 시장에 부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덱스 펀드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청약이라는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자금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주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턱없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10만 원대라든지 7만 5천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대가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가격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시장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가 3연 초과인 상황이거든요. 중국 쪽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지수가 계속적으로 커플링이 되는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디커플링 쪽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서 일본 쪽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다시 한번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들로 치고 올라가 준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
땅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또 바다 건너서 보게 되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있죠.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이 고용률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믿을 구석은 지금 유럽 정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럽이 지금 12월 달에 드라기 총재가 일단은 1월 달로 이연시키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12월 달 한 달은 유럽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보게 되면 제일모직이 12월 18일 날 상장했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 뭐 호재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그룹사를 보게 되면 호재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만 시장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1단에서 1단을 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일모직에 대한 부분들에서 바다 멀리 미국과 유럽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그죠? 자, 제일모직이 상장되면 삼성 SDS처럼 또 급등세가 한번 나올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에 그 북한발 악재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종목이 하한가가 맞았죠. 예.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슈가 돼도 자기 할 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거에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확인을 해야겠죠. 뭐 제가 뭐 대박이 난다라고 해서 대박이 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가 좀 너무 높은 거는 아닌가라는 사실은 좀 분명히 좀 인지를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대응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자, 신규 상장주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나 더 해드리자면은 뭐 제일모직 외에도요 올해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내년에도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또 넘쳐납니다. 자, 그런데 수익률의 구조를 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그 안에 답이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가지고 있을 때 공모가 이상 올라가 있을 확률이 전체적으로 한 75% 정도 성공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그 실질적으로 1억을 넣어서 9주에서 최대 19주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단기적으로 볼 것인가 장기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은 확실하게 정하고 좀 가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이건희 회장님이 자녀를 하나만 낳았으면은 그냥 통째로 다 물려주면 되는데 이제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을 했던 이제 뭐 자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세금을 좀 내야 되는데 결국은 주식 담보로 인해서 세금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됐든 1년 정도는 보호 예수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분할이라든가 아니면 주식 담보로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굳이 이재용 부회장이 매도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초점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은 단기냐 장기냐 내가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셔갖고 만약에 단기다라고 한다면 뭐 IPO 쪽 공모주 펀드 쪽에서 물량 나오게 되면요 간단하게 그 수익 먹고 빠져나오시는 방법이 좋겠고요.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3개월 정도 해갖고 10만 원 이상 올라가는지까지 확인한 후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매매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언제나 주식시장을 보면 이제 예상은 빗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리라 판단이 되는데요. 자, 살까요? 무섭습니다. 이제 질문밖에 무섭습니다. 자, 이 예. 제일모직 상장되면 한번 사볼까요? 상장되게 되면은 사야 된다는 질문이 상당히 제일 무서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이제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지금 현 수준에서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서 이제 흥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매매를 통해서 흥행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직상장을 통해 가지고 그날 첫날 아예 손도 못 대게 상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제 남의 잔치를 그냥 계속 구경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서울경제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그런 위치,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예. 삼성 SDS가 상장하자마자 쭉 빠졌다가 그날 확 다시 들어 올렸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흐름으로 간다면 제일모직도 상장했을 때 조금 눌려줄 때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제 의견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일모직을 건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KCC라도. 자, 지배구조에서 주목을 받는 얘기까지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럼 지배구조에서
굳이 제일 모직 말고 예. 다른 종목을 탑픽을 하나 꼽으신다면. 아니 뭐 KCC밖에 없습니다. 야, 네, KCC. 주주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이재용 그 부사장이 이제 20 몇 프로죠? 24%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따님께서 이제 각각 8%씩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분의 구조로 보시게 되면 KCC가 14%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가장 뭐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현재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은 뭐 KCC라든지 삼성생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되면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KCC 같은 경우는 0.58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의 다른 종목군들 같은 2%, 3% 하물며 하락주, 조선주, 경기 민감주에 포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같은 경우는 0.58 정도 빠졌거든요. 뭐 수급적인 현황들을 보시더라도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좀 나오곤 있긴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지금 그 기대감에 의해서 개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제2모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제1모직의 대안주로서 사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저 역시도 KCC를 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KCC를 집어 주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 그때 당시에 있었을 때 이분도 이재용 부회장님도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동문이십니까? 예, 동문은 아니고 제가 동문 그분은 저를 모르죠 사실상. 그런데 저희만 알면 되죠. 예, 저는 그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제가 지켜본 그 느낌은 어땠는가 하면 굉장히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그리고 좀 여성성이 좀 강한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나쁜 말로 하면 샌님 같은 좀 스타일이고요. 자, 그래서 이 외가 쪽의 영향도 좀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외가 쪽의 어떤 영향력이 좀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시장의 해석도 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경영주의 마인드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뭐 이재용 부회장 역시 뭐 좋은 대학에서 수재 스토리 들으면서 공부는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보다 더 뛰어난 참모진, 그보다 더 뛰어난 경영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 일단은 뭐 그거에 발을 맞추겠지만 결국은 좀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참모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뭐 좋은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뿐만이 아니라 그 참모진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매매는 KCC처럼 KCC가 어떻게 보면 증권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두 분 다 KCC를 미는 걸로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행보 그리고 이런 것을 살펴본다면 KCC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방향성 즉 사물인터넷을 가고자 하는 의지 분명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또 준비하신 히든카드 기대됩니다. 자, 보고 오겠습니다. 예, 어떤 종목들을 들고 오셨는지 KCC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최영동 멘토님은 사마 네트워크스를 들고 오셨네요. 자, 중국 내 미디어 시청 인구 증가를 어떤 탑픽 핵심 포인트로 좀 잡아오셨어요. 문화사업 관련 정부 정책 기대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손대성 멘토님은 예, 넷패스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추천 포인트로는 내년 IT 업종 수혜가 기대된다. 벌써 이제 내년 얘기 나와야 되네요. 그죠? 자, 애플 제품 채용에 따른 수혜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된다. 흑자 전환까지 예상된다. 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동 멘토님부터 좀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오는 종목은 사마 네트워크스입니다. 일단은 1,850원, 55원입니다. 단가가 상당히 좀 낮죠. 최근 들어서 제가 방송에서는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을 좀 추천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대한 움직임들은 앞서서도 이제 종목 장세라는 부분들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장세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약간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서울경제 투맨쇼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중국 쪽에 대한 얘기들을 빼놓고
시장을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오늘 최근 요번 주 일주일 동안 한동안은 이제 국내 직상장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아마 상한가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가 다 중국 상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도로 이제 몇몇 종목이 있었지만 일단은 뭐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시장을 움직이는 쪽은 중국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초록백 상승 흐름 이어졌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가방 컴퍼니까지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악조인이 아직까지는 클리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점진적으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아가방 컴퍼니 보력 매장수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라고 되면은 지금서부터는 드라마, 중국 쪽과 관련된 컨텐츠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예측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요, 한류 콘텐츠 중국어권 수출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중국 쪽에 대한 미디어 발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아시아권에서 그런대로 한류에 대한 바람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 국내 콘텐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 퀄리티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아시아 시장에서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하드웨어 쪽으로 좀 보셔야 되겠죠. 중국 TV 프로그램 시청 분포도로 좀 보시게 되면은요, 33%가량이 드라마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 정도가 시사 뉴스고요. 그리고 예능 쪽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국내 3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드라마와 예능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렇다고 되면 중국이 기존에 수입했던 양보다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굳이 사마 네트워크스뿐만 아니고 중국에 대한 컨텐츠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뭐 제작사라든지 기획사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마 네트워크스만의 강점을 좀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하나의 어떻습니까? 히트작을 가지고 상장하는 경우, 히트작을 가지고 바다 건너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SMCNC와 협약을 통해 가지고 중국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사마 네트워크스가 가지고 있는 드라마에 대한 히트성, 그와 더불어서 이 히트작들을 각 시장에다가 각 국가에다가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망까지 그리고 이제 기획사, 퍼블리싱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이제 기업력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강점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격 전략까지 같이.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자는 조금 다소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서부터 제가 이 종목을 계속 꾸준하게 좀 판단을 좀 내리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21선 하향 이탈하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이 패턴에 대한 움직임들입니다. 넥라인이 일단은 2,100원대에서 2,200원대에 상승이 되어 있는데 하락했었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통상 아마 바닥권에서 제가 차트상 분석을 할 때 상당히 역해된 숄더 패턴에 대해서 신뢰성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왼쪽 어깨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른쪽 어깨 형성 기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미 헤드는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정 수준 밀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제가 뭐 내일 사가지고 내일 바로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아니면 고평가,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밴드 가격대에서 안에서만 움직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핫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일단은 내일 가격인 것 같습니다. 1,850원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 자체는 일단은 뭐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한 2,500원 정도 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헤드앤숄더 패턴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하향 이탈하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1,700원에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로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 중국 관련주도 그렇고 중국주도 그렇고 참 무섭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인구가 많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중국 인구 많습니다. 인도도 인구가 많죠. 인도의 마힌드라, 쌍용차의 대주주죠. 마힌드라가 사부차를 또 인수를 했답니다. 자, 이런 기사까지 막 뜨는 거 보니까 자, 인구 많은 나라들 참 무섭습니다. 그죠? 얘들 돈도 정말, 제주도 지금 땅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인으로 이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참, 그런 거 보면 중국이 정말 무서운 국가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진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사마네트웍스가요. 사실상 그 별그대라고 하는 드라마 때문에 예.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다가 다시 이래 조금 조정이 들어왔던 이유가 별그대를 너무 싸게 팔았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나왔는데, 자, 다음 차기작이 뭐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직 뭐 정해져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도 이제 별그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별그대에서 얻었던 교훈이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SMCNC라는 거대 이제 기획사를 통해 가지고 같이 유통을 좀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마진 자체는 좀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에 대한 영향력들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별그대를 통해서 일단은 인지도 쌓았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제2의 별그대, 제3의 별그대를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조 기업의 특성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대감들에 의해서 오버슈팅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쪽에 대한 수요 요인들에 대한 막연한 시장의 기대감들, 그와 더불어서 차트상에 대한 수급 요인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다음 주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 기대가 좀 됩니다. 제2의 별그대, 제3의 별그대, 제2의 전지현, 제3의 전지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대성 멘토님, 오늘 좀 종목 네페스 얘기해 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같이 제시해 주시죠. 네. 뭐 앞서서 중국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페스도 발 딱 중국에 걸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나라 세계에게 그 스마트폰을 양분하는 곳이 딱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애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뭐 샤오미가 약진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중국 외에 가장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는 뭐 판매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세적으로 가장 이슈가 될 건 역시 애플, 그 다음에 삼성전자라는 이슈가 있을 텐데 사실은 네페스가 전이죠. 애플이죠. 애플이 삼성전자에서 AP라는 그 칩을 받고 있다가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써보니까 역시 삼성전자가 낫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로 다시 한번 뭐 가칭 A9 AP가 진행이 다시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안 됐을 때의 수율이 한 30% 공장 돌아가는 가동률이 30% 정도 됐었는데 만약에 내년부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애플이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맡기고 삼성전자 쪽에서 네페스 쪽으로 맡긴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그 최고 수율이 나왔던 80에서 90%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실적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업황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IT 쪽으로만 보시게 되면은 일차적으로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이쪽으로 순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 과연 둘 양쪽으로 다 제품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 네페스입니다.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 쪽에 35.72%의 정도 매출 비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반도체의 경우도 37.08%의 매출 비중이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가 올라가든지 DDR4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디스플레이도 역시 차 쪽으로, 자동차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터치 패널, 신사업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지문이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보안 반도체 모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문이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미 수주를 받고 있고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쪽으로도 진출이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만 지문인식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은 이제부터는 좀 깨시고요. 보급형 스마트폰 쪽으로도 지문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애플 쪽에서도 이미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을 해드렸던 보안 반도체 이쪽으로도 역시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요, 스마트폰용 카메라 손떨림 방지 모듈에 대한 이슈도 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신규 사업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처가 중국이라는 점을 확인해 봤을 때 뭐 중국에 역시 발 담그고 있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이 내년에 흑자 전환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2012년을
뛰어넘는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4가지 원칙에 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H 같은 경우 주가의 위치, O 같은 경우 실적,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이라든가 수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 같은 경우는 매매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실적이 2012년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8,200원대는 너무 낮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뭐 PBR로서 언급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이전에도 21,000원, 2만 원을 돌파했던 가격이 지금 82,000원이라고 하면 싸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올라갔던 부근이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가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에 동반되고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매수 타이밍을 잘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서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요. 1차적으로 한 1,5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목표가, 뭐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2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500원 드리도록 하겠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빠져나와야 될 타이밍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빠져나와야 될 타이밍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7,92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전에 저항이 됐던 곳이 이탈을 하게 되면 조정을 한번 받고 이전 지지 부근이었던 6,8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가를 대신 내일 시초가 매수하는 걸로 하고 이탈가를 7,920원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것도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모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스마트폰이 이제 2차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 이제 삼성이 오늘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스마트폰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은 목표치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판매 목표치를 낮췄어요, 사실은 삼성이. 그렇다면 애플도 역시 이 중국의 화웨이나 이 샤오미 쪽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냥 발만 걸치고 있는 것인지, 네페스가, 아니면 샤오미나 화웨이, 또 다른 중국 업체의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신규 수주를 받는 거는 중국 기업이 좀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매량을 줄였다라고 해서, 지금 애플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수익이 많이 나는 이유가 종목을 한두 종목으로서만 취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뭐 삼성전자 역시 품목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판매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수익은 충분히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애플과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든 양분은 계속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애플에서 수주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는 충분히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반도체 보안 이슈 쪽으로는 충분히 뭐 중국 수혜가 지금 수주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발만 걸쳤지만 뭐 추후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최영동 멘토님의 사마 네트워크스, 그리고 손대성 멘토님의 네페스. 자, 다음 주까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또 대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편히 주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